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윤핵관, 비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조원진 대표가 논평할 만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많죠. 예. 제가 윤핵관들이 국민 밉상이다 이랬더니 그게 화제가 많이 됐던데 본인들 나오면 1%도 못 얻는 사람들이 30몇 프로 얻는 사람을 비판하니까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폭망했다. 폭망했다고 누가 대표가 돼도 실패한 전당대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선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라고 이제 불러도 되겠네요. 안철 등록했으니까 안철수 후보 끝까지 못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관측이 하나 있고 아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뭐 안철수에서 많이 좀 변했죠. 뭐 실패도 해보고 팽도 당해보고 작은 정당도 만들어보고 이제 겨우 이제 집권 여당에 들어왔는데 버릴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간다. 제가 볼 때는 뭐 본인도 뭐 내가 1등 주자인데 왜 그만두냐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만둔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분당입니다. 새로운 신당 창당하는 걸로 간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간다면 지금 아직 한 달여 남긴 했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1대1 구도에서 결선 간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 혹은 뭐 최소한 박빙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통령 선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까봐야 한다.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저한테 민주당에서 1% 이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1% 내외에 엎치락뒤치락 할 거다. 초박빙일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도 뭐 컷오프하면 4명 되잖아요. 그 4명의 성향이 한쪽은 김기현 쪽, 한쪽은 또 안철수 후보 그렇죠. 쪽, 뭐 이런 상황이라서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번에.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실이 전격적으로 정무수석까지 나와서 저래 하는데 이겨도 졌는 전당대회, 뭐 지면은 정말 골치 아픈 전당대회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전당대회 이후에 후폭풍이 더 세다. 누가 되더라도. 그럼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철수 후보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아야지. 아직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아 있는데. 그렇긴 한데 후폭풍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안철수 후보는 대권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빠지죠. 빠지지 아무래도. 그다음에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레임덕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만큼의 레임덕은 아니더라도 힘이 빠지죠. 이제 다음 총선을 안철수 주도로 총선을 치르느냐.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대로 중간평가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치르냐. 이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지죠. 네. 안철수 후보도 총선 지면 또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 후보군으로 봐서는 무덤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제대로 만약 안철수 대표가 되면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해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어렵다 이래 봐요 저는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레임덕에 빠지고 국민의힘은 제대로 쳐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총선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이 엄청나다. 그리고 총선 전에 저는 4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 사이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윤 연대가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죽어도 자기들은 공천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국회의원들 자기 공천 못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한 30명 됩니까?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다 찍혀가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뭐 전체 연판장 돌리고 뭐 여러 가지 해도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40명 정도가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뭐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 찍혔다. 어차피 공천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불공정 비상식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면은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승민, 안철수, 뭐 나경원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준석 이래가지고 나갈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일단 나눠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대통령실 힘은 빠지고 대통령 힘 빠지는데 안철수 후보도 곤란하게 될 것이고, 근데 안철수 후보도 자기 얼굴 걸고 총선을 뛴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엄청 부담스럽죠. 대통령도 반쯤은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공천도 이제 대통령실에 넣는 공천도 좀 받아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여러 과정들을 볼 때 이제 4년 남은 대통령하고 싸우겠어요. 대강 손잡고 가는데 자기가 다음 대권 후보로서 확실한 못을 박으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자기 사람도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거니까. 지역마다 예. 사람마다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은 협조하지 않을 테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모색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비대위 가기 힘들죠. 시간이 안 되니까. 안 될 것이다. 비대위 체제 가는 순간에 이제 분당인데 그래 되면은 선거 치러보나 마나 상황이 되니까 싫어도 손잡는 행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4년 남은 대통령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정도 그릇 안 됩니다. 지난번부터 자꾸 거품이라고 하시니까. 근데 지금 당대표 유력 후보 아닙니까 이제는. 뭐 유력 후보인데 뭐 8% 하던 후보도 유력 후보 되더라고요.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천 학살이 나오죠. 공천 학살. 김기현 후보 그때가 오히려 다 분당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은 경우예요.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분당 가능성은 좀 줄고 예. 김기현 후보가 되면은 이제 공천 도저히 못 받는 30명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또 거기에 뭐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고 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국민들이에요. 국민들께서 윤핵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장재원 의원이 이제 저는 자기는 정치 뒷선에 가겠다고 하고 2달도 안 돼가 앞전면 나서잖아요. 이제 뭐 지가 안 맞겠다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윤핵관들하고 손잡고 김기현 대표가 할 텐데 국민들 좀 싫어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쭉 꽂을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나 뭐 대통령 지인 출신도 아무튼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입김들이 엄청나게 작용을 많이 하겠죠. 그렇기 위해서 지금 비상식적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복 그 정무수석이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대단히 겸손하고 또 뭐 사람 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 저래 뭐 비대위원장 만나고 당 1위 후보를 디스하잖아요. 이제 그 자체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다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직접 시켜서야 그거는 그래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제가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제가 컨트롤 타워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6개월 동안 대단히 어려울 때 도대체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누구냐. 결국 비서실장이 좀 나서야 되는데 그때는 컨트롤 타워 안 하다가 갑자기 전당대회 하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트롤 타워를 김대기 실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비서실장 뜻이 아니라 대통령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뭐 비서실장이 대통령 뜻 아닙니까,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뜻 아닙니까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국민들이 당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60%가 넘잖아요. 그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비서실장이 이렇게 뒤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김대기 실장이 정치적으로 많이 컸는가 보죠. 제가 우려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은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야 이게 뭐 75년 정당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없잖아요.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1위 후보를 저렇게 디스해도 되는가? 그것도 여당의 1위 후보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부상을 하니까 놀란 거죠. 조금 당황스럽다. 근데 그렇게 부상하게 만든 거는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 전에 나오는 말한 사람마다 대로 두드려 맞으니까. 룰 바꾸지 마라. 네. 룰 바꾸지 말고 그냥 경선하면은 윤심대로 그냥 1차에서 끝난다. 이런데 말 안 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단지도 체제 하면은 총선 이길 텐데 왜 집단지도 체제 안 하냐.
그러면 최고인 7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윤심 바람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윤핵관들이 경기도지사 모양으로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어서 에러가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다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 먹으려고 1차 경선하고 결선 투표를 넣었잖아요. 결선 투표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윤핵관 대통령실 윤핵관 이분들이 자기들이 다 먹겠다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매몰되니까 자꾸 악수를 두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나서서는 인기가 없으니까 지금 다른 바지 사장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그분 김기현 의원은 저하고 친구인데 바지 사장이라 하면은 제가 좀 그런데 김기현 의원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것과 그런데 무관하게 지금 역할이 그렇다는 거죠. 역할이. 왜 저렇게 변했지? 역할은 바지 사장 맞잖아요. 그런데 또 울산시장 그때도 조용하게 고개 숙이잖아요. 대표님 역할은 바지 사장 맞지 않습니까? 바지 사장이라 하기에는 친구로서 좀 안타깝지. 안타깝지만 맞죠. 당 대표 되면 또 달라져요.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당 대표 되는 순간에 또 달라집니다. 대통령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관여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과거 대통령들도 뭐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의 편이 많이 공천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노골적으로 못했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못했잖아요. 정당은 정당 내부에 생리가 있고 여의도에 질서가 있으니까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돼 이렇게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더 궁금한 게 김기현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권 분립 중에서 입법권이 무너졌어요. 뭐 저는 여야가 똑같다 보는 입장인데 특히 여당이니까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물어보면은 자 국회의원 개인의 발언권도 이제 안 되고 원내 대표가 협상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대통령이 당 대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당대표죠, 뭐 이래 당내의 민주화도 이제 깨져 버렸어요. 이제 불공정 비상식이 관례화돼부터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갈 거냐는 거지. 그 자리를 개혁적 국민들이 들어가라. 이래서 무너진 이 상권을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너지게 가면은 결과는 뭐 총선뿐만 아니고 국정 운영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것을 윤핵관만 몰라요. 국민의 대부분은 국민이 아는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금 고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돼가 총선을 이기는 게 더 급할 텐데 저래가 총선을 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플랜 B가 이제 지금 대통령실은 준비돼가 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플랜 B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내각제죠. 이원 집정부제. 그럴 경우에 결국은 여야 간에 주고받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안 되면은 바로 일당이 되는 게 목표인데 안 된다면 내각제적으로 갈 것이다.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던졌잖아요. 중대선거구제 던졌죠. 뭐 그래서 주고받을 게 많은 플랜 B가 최악의 경우에 가동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림은 아무나 그럴 수 있죠. 처맞기 전에는. 그런데 해보면은 예. 저는 좀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압박을 가할까?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김기현이 그냥 되는 구도를 저런 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결선 투표 넣는 거 어려워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가 권력 욕심이다. 권력욕이죠. 윤핵관들이 권력을 쥐고 다음에 뭘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거의 시발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의 시발은 대통령 마음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만나기 전에 권선동 장지원을 먼저 만났다는 그 자체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기고만장한 윤핵관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해가 김장연대 만들었잖아요. 또 윤심이 있다는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윤심은 100% 김기현에 있다고 얘기했고 권선동 의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윤핵관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사람인데 갑자기 윤핵관 얘기하지 말라고 청와대가 얘기하면 대통령실이 얘기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말이죠. 그러면 윤핵관들부터 좀 자제를 시키고 심평 변호사 같이